1990년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조지프 나이는 군사력과 경제력의 하드파워와 함께 문화, 예술, 스포츠, 가치관과 같은 무형의 자산을 나타내는 소프트파워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나이 박사는 당시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시각에 대해 중국의 국력이 성장하더라도 소프트파워가 미국에 미치지 못해 미국의 1인자 지위를 위협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의 진단은 현재에도 유효하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적절한 분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점차적으로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소프트파워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며 제대로 한 자리를 차지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를 반영하듯 영국의 잡지는 지난해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독일에 이어 2위라고 평가합니다. 이 잡지는 2012년부터 매년 문화, 외교, 교육, 기업, 혁신, 정부의 5개 차원에서 세계 각국의 소프트파워 순위를 발표해왔는데요. 그동안 한국이 10에서 20위권으로 평가를 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의 성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제대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파워가 강해져서 좋을 것이 무엇이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대중문화와 스포츠, 이념과 가치관 등을 담은 소프트파워는 그 나라의 매력을 심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하드파워가 국가들 간의 외교와 국제 질서를 정립하는 데에 작동한다면 소프트파워는 외국 일반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음으로써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정부 채널 간 외교보다 때로는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일본에서는 강해지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때문에 가정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갈리기 시작했고 당장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의견 충돌 및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인 5070 세대가 한류의 몸집이 커져 일본 내에서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강해지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거죠. 나리카와 아야 동국대 일본학 연구소 연구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 내 물밑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세대 갈등을 설명해 주었는데요. 그는 혐한 경향은 주로 중년 이상의 아저씨들에게서 많이 보인다. 중년 엄마와 10대 자녀가 K-팝 콘서트에 가는 걸 아빠가 싫어해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 일본의 젊은 층에서 제4차 한류 붐이 불며 음악, 드라마, 패션, 문화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반면 중장년층 중심의 혐한 세력은 안티한류 운동을 벌이면서 혐한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단순히 세대별로 한국의 문화를 소비하는 정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시각차를 보이며 세대별 소비 성향도 갈라놓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을 바라보는 극단적 시각 차이는 한일 관계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국에 반감을 가진 5070 세대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70대의 한 자원봉사자는 도쿄에 위치한 산업유산정보센터 입구 앞에서 2015년 유네스코 군함도가 등재될 당시 한국이 얼마나 방해 공작을 했는지 모른다라는 말을 거듭 반복했습니다. 일본 메이지 시기 산업혁명 유산의 전체상을 소개한다는 본래 자원봉사의 취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그들은 전후 한국의 성장에 감정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감과 분노를 혐한으로 해소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최근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자 한국에 따라잡힐 수 있다는 감정적 박탈감과 불안이 더해지면서 한류 반대 운동까지 등장을 한 상황입니다. 반면 젊은 세대에게 한류는 이미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일상의 일부로 자리를 잡은 것이죠. 이른바 K컬처의 일상화 현상인데요. 여기에는 코로나 사태가 한몫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넷플릭스 등을 통해 평소 한류에 관심이 없던 30에서 40대 남성들까지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BTS, 트와이스 등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K-팝을 인터넷으로 즐기는 젊은 세대는 더욱 늘어났는데요. 이들에게 BTS는 한국 아이돌이라기보단 미국 빌보드 1위를 할 정도로 능력 있는 가수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이 없는 세대가 등장한 것이죠. 젊은 세대는 오프라인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즐기기 바쁩니다. 일본 10대들이 가장 방문하고 싶은 장소 1위에 이름을 올린 도쿄의 번화가 시부야는 늘 한류 팬으로 북적하며 온종일 거리 곳곳에서 K-팝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한류 드라마 전시를 알리는 초대형 포스터가 걸린 체험관에는 빈센조, 김비서가 왜 그럴까 등의 드라마 체험관이 마련되었는데요. 한류 드라마 팬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끈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과 관련해 도쿄와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에서 잇따라 사진과 소품 등을 전시하는 행사가 개최됐는데요. 여기에 몰린 인파는 총 9만 명에 달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한국의 책 또한 일본에서 불티나게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한국의 에세이가 일본 고등학생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책이 팔리지 않는 출판 불황의 상황 속에서 13만 부를 돌파하며 베스트셀러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죠. 일본 언론은 이를 매우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언론은 한국의 에세이가 일본 여고생의 새로운 책이 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책을 구입한 독자의 대부분은 평소 그다지 종이책을 읽지 않는 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혐한 도서가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일본 고등학생들이 한국의 에세이를 베스트셀러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일본 학생들은 한국의 책을 통해 자연스레 한국인의 감성이나 이념과 가치관 등을 접하고 있고 심지어 그것에 열광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는 역시나 부정적인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런 분석 기사는 역효과를 낼 뿐입니다. 부모가 나서서 조선은 적이라고 제대로 교육을 해줘야 한다. 한국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SNS에는 한국 아이돌 투성이에요. 한국은 아직도 반일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한국의 실체를 알려주세요.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연예인이 일본에 왜 필요합니까? 아예 반입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돈을 받고 기사를 작성했나요? 이렇게 수상한 기사를 발신하려면 증거를 가지고 오십시오라는 반응을 보이며 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한국의 문화를 일상으로 소비한 세대와 10여 년 전부터 일본에서 쏟아져 나온 혐한 서적의 인기를 이끈 5070 세대의 시선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을 두고 잠재적인 세대 갈등이 형성되고 있는 건데요. 일본의 한 중견 언론인은 이런 극단적 시각 차이에 대해 일본의 10에서 20대는 한국을 디지털 및 대중문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50에서 70대들은 한국이 과거 일본보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뒤떨어졌던 과거를 생각하며 얕잡아보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젊은 세대가 한국의 문화를 좋아한다고 해서 당장 한일 관계가 개선되거나 하는 일은 물론 없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선망하면서도 정치 및 외교 관계와 문화 소비가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예 한류 반대 운동까지 등장시키며 한국의 문화를 배척하려는 5070 세대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 관계와 문화가 별개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들에게 심어진 한국의 대중문화, 이념, 가치관 등을 담은 소프트 파워가 위력적인 힘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사회 주류 세대는 결국 바뀌기 마련이고 세월이 흐르면 한국의 문화가 익숙한 현재의 10에서 20대가 일본 사회의 주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리카와 연구원은 일본 정치인은 대부분 한국 문화에 관심이 없는 아저씨이며 젊은 세대가 사회 주류가 되면 바뀌리라 생각한다고 전망했으며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 센터장인 황선의 정보경영 이노베이션 전문직 대학 개공 교수도 한국 문화를 즐기는 일본의 10에서 20대가 일본 사회를 이끄는 30에서 40대가 됐을 때에는 한일 관계의 판이 바뀌고 경직된 양국 외교 관계가 물꼬를 틀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문화가 무엇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카드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홍역을 앓는 상황 속에서도 소프트 파워의 성장에서 기념할 수 있을 만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비영어권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 등을 수상하며 사관왕에 올랐고 BTS는 지난해 2회 연속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위 중 1위를 차지하는 등의 성과로 팝의 새 역사를 썼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과거 우리는 대부분 미국 소프트 파워의 매력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미국인들의 풍요로운 생활을 아메리칸 드림에 비유해 동경했으며 알게 모르게 그들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왔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한국의 매력을 다른 국가에 전파하고 씹는 나라가 되어 위상을 높이고 있고 근자감으로 가득 차 있던 일본 우익 세력의 자존심을 제대로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보튜브 되겠습니다.